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가정경영연구소 소장 강학주입니다. 지난 시간에 제 이름을 강산이 아무리 변해도 확실하게 중심 잡고 사는 남자 강학주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드렸는데요. 첫 번째 강의 내용 기억이 좀 나십니까? 나이 들수록 사이 좋은 부부가 되는 법. 일주일이 지나서 조금 생각이 좀 안 나실 텐데요. 있는 그대로 존중하자 이런 말씀을 드렸죠. 부부가 살다 보면 나는 옳고 당신은 틀려먹었으니까 당신 그거 고쳐야 돼. 그리고 막 고치겠다고 변화시키겠다고 용어를 쓰는데요. 에너지만 낭비할 뿐 잘 안 바뀝니다. 부부가 바꿀 수 없는 것도 있고요. 바꿀 필요가 없는 것도 있으니까 그냥 있는 그대로 서로 존중하자 그런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부부가 함께하는 시간을 즐기자 이런 말씀도 드렸습니다. 서로가 좋아하는 거 따로따로 취미, 운동을 즐기는 것도 좋지만 부부니까 함께 할 수 있는 취미나 운동이 한두 개 있었으면 좋겠죠. 데이트도 좀 즐기시고요. 나이가 드실수록 공부도 함께 하시고, 신앙생활도 함께 하시고, 봉사도 같이 할 수 있으면 최고의 부부죠. 그리고 부부싸움 잘하자 이런 말씀도 드렸죠. 부부싸움 10계명 기억나세요? 절대 이것만은 우리가 지키자. 그런 규칙을 만들어 보자는 말씀이었는데요. 부부가 정말 살다가 싸울 일이 전혀 없지는 않겠지만 잘 싸우면 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되고 서로 배우자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정말 아주 험악한 정말 화가 나서 흥분이 극도로 달해서 비극으로 치닫거나 이혼으로 직결하는 그런 경우를 제가 많이 봅니다. 그래서 부부싸움을 잘하자, 지혜를 발휘하자. 그리고 부부가 잘 때 해서는 안 되는 일로 폭력, 학대, 외도, 그리고 엄마가 자녀들과 또 반대로 아버지가 아이들하고 동맹을 맺어서 배우자하고 맞서는 일,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다는 그런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럼 오늘 명사들의 특강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식 농사 성공하는 법. 자식 농사 성공하는 법. 참 쉽지 않죠. 여러분 어떠세요? 자식 농사가 어렵던가요? 아니면 부부 농사가 어렵던가요? 많은 분들이 부부 농사에 비해서는 자식 농사가 어렵더라. 참 마음대로 잘 안 되더라. 아이들이 어렸을 때도 쉽지 않죠. 아주 신생아일 때는 24시간 부모가 아이들을 돌봐야 되니까 그것도 어렵지만 커갈수록 자식 농사가 더 어려워지는 것 같다. 취업이 잘 안 된다. 결혼을 안 한다. 또 아이 낳아서 키우면서 사네 못 사네, 그죠? 그리고 애 좀 봐달라, 키워달라. 그리고 막 부부싸움 끝에 이제 갈라서 해야 되겠다, 이혼하겠다, 이제 이러면 참 부모로서도 참 딱하죠. 거기다가 손 벌리고 좀 도와달라, 사업자금 좀 대달라, 집 다시 이사하는데 돈 좀 꿔달라, 이러면 거절할 수도 없고, 안 도와줄 수도 없고, 갈수록 참 쉽지 않다는 그런 말씀을 합니다. 자식 농사,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넓은 의미로 보면 사실 사위, 며느리도 넓은 의미의 자식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정말 우리 자녀들이 행복하게 사는데 부모로서 역할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오늘 그 얘기를 좀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네 부분으로 나눠봤습니다. 부모가 한 팀이 되자, 행복에 직결되는 것을 챙겨주자, 진정한 어른으로 키워서 잘 떠나보내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엇을 유산으로 남겨줄 것인가, 이렇게 네 부분으로 한번 나눠봤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부모가 한 팀이 되자. 자식 잘 키우고 싶으시죠? 근데 자식을 어떻게 키우는 것이 정말 잘 키우는 걸까요? 그런 명확한 그림이 있어야죠. 근데 의외로 많은 분들한테 여러분 아드님, 따님들을 어떻게 키우는 것이 정말 잘 키우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하고 여쭤보면 명확한 그림을 갖고 계신 분이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지난번 파리 올림픽 기억나시죠? 우리 양궁 선수들, 사격 선수들, 그죠? 금메달 따서 우리를 얼마나 행복하게 했습니까? 그러나 그 관역이 명확하게 없으면 명중시킬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부부가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키우는 것이 정말 잘 키우는가, 생각이 똑같을 수는 없겠지만 정말 생각이 너무 달라서 그것 때문에 막 싸우는 부부도 있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 아이들을 잘 키우자고 하는 일인데 도리어 엄마 아빠가 막 싸워서 자식 농사에 만약 조금씩 문제가 생긴다면 그것만큼 참 어리석은 일도 없겠죠. 그래서 끊임없이 조율하면서
내 생각, 당신 생각을 조율하면서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키우는 것이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데 도움이 될까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부모 역할의 특성인데요. 부모라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엄청난 시간과 돈, 에너지를 필요로 하죠. 그리고 인내심, 기다리는 마음, 희생 이런 것들을 요구하거든요. 제가 뭐 가르치는 학생들한테 퀴즈를 한번 내기도 했는데요. 뭐 일종의 직업인데 여러분 한번 맞춰보세요. 이게 하는 일이요 꽤 많아요. 돈도 벌어야 되고요. 예. 뭐 밥도 해야 되고 빨래도 해야 되고 뭐 청소도 해야 되고. 그런데 출퇴근 시간도 없대요. 휴가도 없대요. 예.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월급이 없답니다. 그럼 아이들이 깜짝 놀라죠. 무슨 그런 직업이 있냐고. 그리고 최소한 집이 필요하고요. 집이 없으면 방이라도 한 칸 내지 두 칸 필요한 게 이게 뭘까요? 그러면 뭐 대충 눈치채는 아이들은 야, 부모라는 직업 아닌가요? 뭐 부모를 직업이라고 뭐 할 수도 있겠지만 그죠? 그만큼 부모 역할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포기할 수가 없죠. 그만둘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언제 끝나는지 사실 끝을 알 수가 없습니다. 대학교 졸업만 시키면 부모 역할이 끝나는 줄 알죠. 그게 아니잖아요. 정말 결혼만 시키면 부모 역할을 졸업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해보면 그게 시작이라는 걸 아시잖아요. 그리고 부모는 정말 공부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교사가 되기 위해서 의사나 변호사, 약사가 되기 위해서도 자격증을 따죠. 그러나 정말 자녀들의 삶에 절대적인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이런 부모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그런 체계적인 공부를 한다거나 자격증을 따는 건 아니거든요. 세상이 워낙 급격하게 변하니까 그 변화에 맞춰서 부모에게 거는 기대도 달라지고, 그죠? 그리고 자녀들이 계속 변함에 따라서 부모 역할도 달라지거든요. 신생아일 때야 잘 먹이고, 그죠? 잘 씻기고, 뭐, 이러면 또 잘 재우고 그러면 부모 역할로 끝이지만 그 아이가 초등학교를 들어가고 사춘기를 맞았을 때 그때 부모 역할이 좀 달라져야 되고요. 그 아이들이 다시 성인이 되고, 뭐 예를 들어서 직장에 취업을 했을 때쯤 되면 성인으로서 존중해주는 그런 태도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막 사귀는 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앞두고 있거나 결혼식을 치렀거나 그 자녀들이 다시 아이를 낳았을 때 또 부모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는 거니까 끊임없이 자녀들의 성장에 따라서 부모 역할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공부가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보고 자랐던 우리 아버지, 어머니의 모습은 이 시대에 사실 우리가 모델로 삼을 만한 바람직한 어머니상, 아버지상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더더욱 공부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자녀의 발달 단계도 부모님들이 잘 염두에 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태내기, 그죠? 영아기, 아동기, 청소년기, 성년기에 따라서 부모 역할이 달라지는 거니까요. 행복에 직결되는 것을 챙겨주자. 어떤 부모님들은 자식 잘 키운 거, 그거를 자녀들의 직업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아들, 딸, 의사, 변호사, 그죠? 큰 대기업에서 억대 연봉을 받았느니 우리 사위, 우리 며느리를 사자 들어가는 직업에 그런 며느리 사위를 봤다고 그게 자식 농사에 성공한 것으로 얘기를 하는데 저는 조금 좀 동의하기 쉽지 않습니다. 인류대학교 나오고 큰 대기업에 억대 연봉을 받고 그런 전문직에 종사한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 자녀들의 행복을 보장해 주는 게 아니니까요. 그래서 정말 우리 자녀들이 성인이 돼서 가정을 이루고 설사 결혼을 안 한다고 하더라도 부모 품을 떠나서 독립했을 때 우리 자녀가 정말 행복하게 사는데 뭐가 정말 중요할까? 그게 좋은 고등학교 입학일까요? 인류대학교 졸업하는 걸까요? 아니면 토익 점수에 진짜 만점 받는 걸까요? 그게 아닐 수도 있거든요. 바로 그런 게 저는 바로 건강이라고 생각합니다. 남들 아이들 사고 나고 가끔 교통사고 나거나 그래서 장애를 입거나 하는 거 보면 남의 일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아이를 키워보신 부모님들은 너무나 잘 아시죠. 부모님들이 뻔히 눈앞에 보는 데서 사고 나잖아요. 욕조에 뜨거운 물 받아놨는데 장난치다가 뜨거운 물에 데기도 하고 콘센트에 막 뾰족한 거 막 찔러서 감전당하기도 하고 이렇게 턱에 서랍장 같은 거 올려놨는데 그 위에 어떻게 올라갔는지 올라가다가 떨어져서 찢어지기도 하고 그런 과정 없이 건강하게 자라서 자기 짝 찾아서 가정을 이루면 그게 정말 예산 일이 아니라는 걸 아마 절감하실 겁니다.
그래서 건강하게, 안전하게, 튼튼하게 키우는 것. 그것만큼 중요한 게 있을까요? 거기다가 원만한 인간관계. 누구랑 어울려도 잘 지내고 잘 살 수 있는 그런 아들, 딸로 키울 수 있으면 자식 농사 100점 아닌가요? 거기다가 매사를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사고방식. 매사 뭐 불평하고 불만이 많고 삐딱하게 보고 그냥 그런 사람들 누가 가까이 하기를 좋아하겠습니까? 누구하고 어울려도 원만하게 잘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성품으로 키울 수 있으면 뭐가 부럽겠습니까? 예. 채팅창에 많은 의견들이 올라오네요. 나중에 질문들은 중간중간 봐서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많은 댓글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존감도 참 중요하죠. 자존감은 자신감하고는 조금 좀 다르죠. 예. 자신감이 있다고 해서 자존감이 보장되지도 않거든요. 자신감은 너무 지나치면 자만으로 빠지기도 하고요. 타인의 의견들을 잘 고려 안 하고 배려 안 하는 그런 독단에 빠질 수 있는데 자존중감, 그것은 돈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가르칠 수가 없죠. 예. 학교에서 뭔가 지식으로 가르칠 수 있는 게 자존감이 아니죠. 가장 절대적인 영향을 바로 끼치시는 분이 부모님입니다. 그냥 자식들을 있는 그대로 한 사람의 성인으로 존중해주는 태도, 그것이 자녀들의 자존감, 자존중감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는 것. 그게 자녀들이 평생을 살아가면서, 그죠? 자양분이 되고 튼튼한 울타리가 되는 최고의 자산이라는 거 아마 여러분들 모르시지 않을 겁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린 건 만족지연이라는 개념이에요. 조금 쉽지 않은 개념인데 혹시 만족지연이라는 그런 단어를 들어보셨나요? 유명한 심리학에서는 뭐 거의 아주 전설처럼 내려오는 마시멜로우 실험이라는 게 있습니다. 미국의 한 교수가 유아들 한 3세에서 5세 되는 아이들을 이제 대상으로 실험을 해봤어요. 아주 말랑말랑하고 아주 달콤한 마시멜로를 보여주면서 이거 지금 먹으면 한 개밖에 못 먹지만 잘 참고 15분 동안 잘 견디면 2개를 먹을 수 있어. 그리고 그 교수가 실험실 방문을 이제 나가죠. 그리고 이제 카메라로 그 아이들을 이제 관찰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먹고 싶겠어요. 3살, 5살도 안 되는 아이들이. 근데 그걸 못 참고 홀랑 먹어버리는 아이들이 있고요. 그걸 막 참게 해서 하나님 조금만 참게 해주세요. 제가 잘 참고 기다렸다가 2개를 먹을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막 어떤 애는 노래를 부르기도 하고 막 자는 척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 두 집단을 쭉 비교를 해봤답니다. 14년 후에 쭉 추적을 해서 종단 연구를 해봤더니 그것을 잘 참고 먹고 싶은 그 충동을 이기고 참았다가 2개를 먹은 아이들이 대인관계도 훨씬 원만하고 학업 성취도 훨씬 뛰어났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학생들은 비행에 빠지는 비율, 그리고 비만에 빠지는 비율, 그죠? 그리고 마약이나 이렇게 약물에 의존하는 경향이 상당히 높았다는 그런 어떤 결과가 바로 마시멜로우 실험입니다. 물론 그 실험의 어떤 한계를 지적을 하면서 다른 변인도 고려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지만 마시멜로우 실험에서 얘기해주는 바로 그 개념이 만족지연이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제가 젊은 부모님들한테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즉각 아이들이 원한다고 달란다고 해서 만족시켜주는 거 조금 위험할 수 있습니다. 참을 줄도 알고요. 요즘 아이들은 냉장고 문만 열면 얼마든지 먹을 게 있잖아요. 그리고 먹고 싶으면 배달만 시키면 오고. 그래서 정말 할아버지 할머니들 정말 어려웠을 때, 그죠? 라면도 없었다고, 정말 어려웠었다고 얘기하면 아이들이 이해를 잘 못해요. 돈이 없으면 그냥 카드 넣으면 나오는 줄 알고, 그냥 전화만 걸면 바로 배달해 오는 줄 알고, 결핍을 모르는 거죠, 결핍을. 근데 정말 건강한 결핍에 대한 어떤 그런 경험들은 아이들이 자기의 충동을 잘 조절하고 그래서 참아내는 어떤 그런 능력을 심어주는 거기 때문에 어떤 의미로 보면 학교 성적보다도 정말 더 중요한 어떤 그런 행복에 직결되는 요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습관도 참 중요하죠. 여러분 결혼하셔서 남편의 아내의 어떤 습관 때문에 참 많이 다투시지 않으셨나요? 식습관, 운동습관, 소비습관. 소비습관은 참 중요하죠. 돈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한데요. 건강하고 지혜로운, 그죠? 소비습관. 돈에 대한 가치관을 잘 심어주시길 바랍니다. 자기 용돈 범위 내에서, 자기 수입 범위 내에서 지출하는 습관.
그건 엄청나게 중요하죠. 돈 많이 버는 것보다도 자기 분수껏 절약하고 검소하게 사는 것. 이건 요즘 자본주의 사회에서 정말로 필요한 덕목 아닌가요? 그래서 정말 건강한 돈에 대한 가치관을 부모님이 심어줄 수 있다면, 길게 내다보고 재무 설계에 대한 개념을 잘 심어줄 수 있다면 정말 자식 잘 키우는 거죠. 시간 관리 습관, 공부 습관, 엉덩이를 붙이고, 그죠? 진득하니 앉아서 책을 좋아하는 습관, 그런 것들이야말로 정말 좋은 대학교 보내고 좋은 직장 얻을 수 있는 바로 지름길 아닌가요? 막 성적만 그냥 부모님이 계속 압박감을 주고, 그죠? 막 학원 보내고, 뭐 의대 보내기 위해서 요즘은 초등학생 유아부터 뭐 투자를 한다는 얘기를 듣고 아직도 참 많이 안 변하는 게 자녀 교육이니까 좀 씁쓸할 때가 있었습니다. 하고 싶은 일을 찾아주자. 정말 자녀들이 뭘 하고 싶어 하는지 아시나요? 물론 그런 생각들이 바뀌기도 하죠.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한 거는 아이들이 하고 싶어 하면서도 정말 우리 아이가 잘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그것까지를 부모님이 찾아줄 수 있고 안내할 수 있다면 그거야말로 정말 좋은 거죠. 여러분 혹시 KBS TV에 인간극장이라는 프로그램을 아시나요? 제가 가장 즐겨보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입니다. 매일 아침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번 주 바로 주제가 주인공이 14살 나는 농부다 하는 중학생 남학생이 주인공이었어요. 그 학생은 부모님이 농사를 짓는 저기 경상도 봉화에 사는 그 학생인데요. 자기는 농사가 그렇게 재미있답니다. 그래서 엄마가 공부 좀 하라고, 너 보고 좋은 성적 받아오라는 게 아니라 최소한 학생으로 해야 될, 그지? 그 진도라든지 그런 건 따라가야 되지 않겠느냐고 얘기를 할 때마다, 엄마, 나는 농사가 너무너무 재밌어요. 공부가 좋아요. 근데 걔도 게임을 해요. 근데 그 아이는 게임을, 농사 짓는 걸로 게임을 하는 거죠. 그래서 게임을 통해서 알게 된, 저게 농업 생명 무슨 마이스터고에 다니는 형을 찾아서 그 학교를 찾아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엄마하고 가서 그 학교를 둘러보기도 하고요. 그래서 자기가 앞으로 진학할 고등학생, 고등학교도 한번 좀 둘러보고 선배들의 얘기도 들어보고. 그래서 4살 때부터 그 아이는 트랙터를 몰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할머니들, 동네 할머니들, 그죠? 뭐 산사태로 이렇게 막 장마가 비가 와서 쓰러지는 거 다 복구해 주기도 하고. 그래서 그 아이는 다들 애들 친구들 보면 다 나중에는 서울로 간다고 그러는데 자기는 자기 고향 봉화를 지키겠다고. 그렇게 할머니들을 도와줬더니 자기가 최초로 아버지가 땅을 이렇게 빌려줘서 배추를 심었는데 그 배추 심는 거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와서 막 도와줬다고. 이런 할아버지 할머니를 두고 자기가 어떻게 고향을 떠나겠느냐. 물론 그 학생의 꿈이 바뀔 수도 있겠지만 전 참 대단한 학생이고 대단한 부모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아버지가 그러더라고요. 자기 아들한테. 너 농사도 해야 되겠지만 정말 좋아한다면 내가 적극적으로 밀어주겠지만 농사만 쳐다보지 말고 다른 것도 한번 관심을 갖고 알아봐. 네 생각이 바뀔 수도 있고 꿈이 바뀔 수도 있고. 그래서 설사 농사를 짓는다고 하더라도 그런 경험, 그런 공부가 다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거니까 정말 아주 지혜로운 아버지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한테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녀들, 아드님, 따님들 정말 하고 싶은 일이 뭔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자기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있으면 그게 정말 행복한 사람 아닌가요? 자, 질문이 하나 들어왔네요. 행복한 인생, 자녀의 관심과 취미를 존중하면서도 학업과 성공을 균형 있게 교육할 수 있을까요? 저라도 뭐 이런 고민을 하겠네요. 자기 취미를 존중하면서도 공부도 같이. 두 마리 토끼를 찾기가 참 힘들죠. 균형을 잡기가. 요즘처럼 유혹이 얼마나 많습니까? 끊임없이 이거 안 사? 이거 안 사? 그리고 막 끊임없이 사라고. 자극적이고, 그죠? 막 이런 쪽으로 눈을 돌리게 하는 그런 쪽에 두 가지를 동시에. 그래서 저는 지난 시간에도 자식 농사를 잘 짓고 싶으시면 부부 농사에 먼저 투자하시라. 엄마 아빠가 부모가 사실 모델이거든요. 공부하라고 하면서도 책 좀 읽어라 하면서도 엄마 아빠가 집에서 책 읽는 모습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아이라면, 아이들한테는 공부하라고 해놓고 숙제하라고 해놓고 엄마 아빠는 거실에서 막 깔깔대고 막 예능 프로그램 보고, 그죠? 막 술 마시고 막 이러면 아이가 집중해서 공부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은연중에 그런 것들을 도와주시면서도 바로 어머니 아버지가 그런 어떤 모델을 몸으로 보여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그래서 정말 부모가 최선을 다해서 살고 부부가 화목하고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도 생각만큼 자식 농사가 안 따라주는 경우도 없잖아. 있긴 하죠. 근데 정말 부모가 열심히 착하게 성실하게 화목하게 사는데 그 밑에 자식 농사가 아주 엉망이 될 가능성은 대단히 낮다는 것을 믿으시고 두 가지 균형을 잘 한번 좀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자, 다시 얘기로 돌아가죠. 하고 싶은 일을 찾아주자. 예전에는 뭐 IQ, 지능지수 이런 것들을 많이 중요시했는데 미국 하버드 대학교의 가드너 교수가 다중지능 이론이라는 것을 발표를 했죠. 여러분 자녀도 이 8가지 지능 중에 뭐가 좀 뛰어난가 잘 한번 좀 보시길 바랍니다. 신체 운동 지능? 뭐 대표적으로 손흥민 선수 같은 사람이 신체 운동 지능이 상당히 뛰어나죠. 그러면서도 자기 성찰 지능도 상당히 뛰어난 것 같아요. 그 아버님의 교육도 영향을 받았을 때. 인간 친화 지능, 자기 성찰 지능. 자기 성찰 지능이라고 하면 성직자들을 예를 들 수 있을까요? 법정 스님 같은 분들, 마더 테레사 같은 분들, 그런 수녀님들도 자기 성찰 지능이 상당히 뛰어나신 분이죠. 그리고 어느 한 분야에서 대단한 경지에 올라서 유명해져서 누구나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롱런하고 오래오랫동안 그 자리를 지킬 수 있으려면 자기 성찰 지능이 뛰어나지 않으면 그 자리를 지킬 수가 없습니다. 한때 반짝 엄청난 인기, 그죠? 엄청난 수입을 올린 대스타, 아주 인기 연예인, 그죠? 유명 인사들도 자기 성찰 지능이 따라가 주질 못하면 한순간에 급락하는 경우, 추락하는 걸 많이 보셨죠. 그다음에 뭐 언어 지능, 논리 수학 지능, 음악 지능 뭐 조수미, 그죠? 성악가 그런 분들을 예를 들 수 있겠죠. 세계적인 소프라노 아닙니까? 자연 친화 지능, 공간 지능. 그래서 잘 눈여겨 보시고 우리 아이들이 공부 성적은 좀 떨어지지만 저 8가지 지능 중에서 뭐가 좋을까? 뭐를 잘할 수 있을까? 그것을 잘 눈여겨 보시고 열심히 물 주고 거름 주고 가꾸어 주시면 진짜 남부럽지 않은 그런 아드님 따님들로 성장할 수 있을 겁니다. 진정한 어른으로 키워서 잘 떠나보내자. 제가 이 말씀을 참 많이 듭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진정한 어른. 어떤 사람이 진정한 어른이죠? 뭐 신체적으로는 뭐 한 고등학생, 대학생만 돼도 이제 거의 성장하지 않나요? 그리고 만 20세만 되면, 그죠? 법적으로도 이제 성인 아닌가요? 그리고 뭐 고등학교 졸업, 대학교 졸업만 해도 지적으로는 성인이죠. 뭐 설사 한 중학교 졸업만 해도 사실 살아가는데 크게 무리는 전 없다고 봅니다. 최소한 고등학교만 졸업해도. 그런데 정말 진정한 어른이라는 것은 신체적으로, 지적으로, 법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진정한 어른이죠. 나이 30이 되고 40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성숙한 그런 배우자 만나서 고생하는 사람 참 많이 봐요. 나이 40이 되고 50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가족들을 부양하는 책임, 물론 남자만 가족을 부양하는 책임이 있는 건 아니죠. 이제는 부부가 다 함께 져야 되지만 가족을 부양한다는 생각은 눈꼽만큼도 없어요. 그냥 술 마시고 노름하고, 그리고 아내가 번 그 수입에만 의존해서 맨날 노는 생각만 하고, 그렇다면 그건 진정한 어른이라고 볼 수가 없겠죠. 그리고 나이 30이 되고 40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엄마로서의 도리, 그죠? 아니면 아내가 해야 될 역할은 아주 내팽개쳐버리고 그냥 자기 한 몸 막 가꾸고 다듬고 그냥 사치하고 막 그런 쪽에 빠져 있다면 그것도 성숙한 어른이라고 보기에는 좀 힘들 겁니다. 결정적으로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않으면 진정한 어른이라고 볼 수 없죠. 오늘 이제 방송 보시는 분들의 자녀들이 나이가 이제 여러 가지일 겁니다. 초등학교, 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일 수도 있고요. 뭐 지금 취직을 하거나 뭐 대학생일 수도 있고, 이미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은, 그죠? 그런 자녀들도 있을 수 있는데, 여러분 자녀들 경제적으로 지금 독립했나요? 여러분 자신한테도 한번 여쭤보세요. 나는 진정으로 경제적으로 독립한 성인인가? 이제는 뭐 물론 다 진정한 어른이 되셔서 노부모도 부양하시고 자녀들도, 그죠? 키우시는 그런
샌드위치 세대인 분도 계시겠지만 여전히 부모로부터 경제적으로 독립 못 하셨다면 하루빨리 독립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아이가 아직은 고등학생이고 대학생이고 지금은 직장인이지만 부모로부터 경제적으로 전혀 한 푼도 지원을 안 받는 적기가 언제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한번 여쭤볼까요? 대학교 졸업, 예를 들면 대학교 졸업하면 이제는 완전히 우리 아이들한테 경제적으로 지원은 안 하겠다. 그게 정답일까요? 아니면 두 번째, 우리 아이들이 취직을 해서 월급을 받으면 경제활동을 해서 세 번째, 결혼을 하면 뭐라고 생각하세요? 혹시 이 방송을 안 보시는 분, 남편분, 아내분이 계시면 한번 좀 여쭤보세요. 그래서 두 분이 그것을 통일하시길 바랍니다. 정답은 없습니다. 두 분이 열심히 고민을 하시고 합의를 하시면 그게 정답에 가깝겠죠. 전 딸 하나 아들 하나가 있는데요. 두 아이들이 고등학교쯤 다닐 때쯤에서부터 제가 계속 이런 얘기를 좀 강조를 했죠. 난 너희들이 결혼하기를 원한다. 근데 나중에 커서도 너희들이 결혼 안 하겠다고 하면 아무리 부모지만 그걸 강요할 수는 없겠지. 근데 결혼을 안 하고 계속 우리 집에서 그냥 공짜로 먹고 자고 생활하는 건 곤란한 것 같아서 언젠가 우리 집에서 방을 좀 빼줬으면 좋겠다. 처음에는 아이들이 되게 의아해했죠. 아내도 막 뭐라고 그러고요. 무슨 뭐 애들을. 그래서 제가 아내하고 따로 상의를 했습니다. 여보, 그럼 우리 아이들이 결혼을 안 하고 50까지 우리 집에서 사는 거 상상할 수 있어? 그건 아니래요. 그러면 40까지도 결혼을 안 하고 계속 우리 집에서 같이 사는 거, 그것도 안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언제가, 결혼을 안 하지만 뭐 그건 자기 방식이니까 존중해 준다고 하더라도 우리 품을 떠나서 독립하는 그 시기를 언제라고 보느냐. 그래서 저희는 만 30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딸아이하고 아들한테 제가 다시 한번 얘기를 했죠. 만 30이 되면 우리 집에서 방을 좀 빼줬으면 좋겠다고. 근데 뭐 고등학생, 대학생일 때는 먼 미래의 일이겠거니 하고 남의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딸아이가 이제 만 30이 이제 점점 다가오는 거예요. 물론 뭐 저희 딸아이는 결혼을 안 하겠다는 주의는 아니었습니다. 저희가 소개를 해주면 만나기도 하고 또 열심히 뭐 서로 뭐 연락도 하고 그랬었는데 아직까지도 배우자를 찾지는 못했었죠. 근데 이제 만 30이 가까워서 제가 다시 불렀습니다. 신혜야, 이제 거의 만 30이 다가오는데 몇 년도 몇 월 며칠이면 그때까지 결혼 안 하면 이제 방을 좀 빼줘야 되겠는데. 그러니까 눈물을 뚝뚝 흘리더라고요. 자기도 알아봤는데 그게 만만치가 않거든요. 아내도 따로 내가 방에 들어갔더니 막 뭐라고. 아니, 말이 그렇지. 만 30이 된다고 결혼하는 딸을 무슨 집에서 내보냈냐고. 그럼 당신 나하고 약속했던 그 얘기는 뭐냐고. 그래서 제가 1년을 더 연장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뒤에 지금의 사위를 만나서 잘 살고 있습니다만 제 목표가 우리 아이들을 집에서 내보내는 게 목표였겠어요. 사는 공간, 거주지부터 독립을 해야 심리적으로, 정서적으로 독립을 하는 거죠. 물론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여러분들의 상황, 그죠? 경제적인 뭐 어떤 수입, 자녀들과의 관계를 잘 고려를 하셔서 그 언제가 30이어도 좋고 35이어도 좋고 정말 경제적으로 여의치 않을 때는 그게 25이나 20살도 뭐 가능하겠죠. 어떤 집은 뭐 대학교 학비부터 자녀들이 자기가 감당하면서 아르바이트 해가면서 오히려 편찮으신 부모를 부양하는 그런 아이들도 있으니까요. 그건 뭐 좀 극소수겠지만. 그래서 진정한 어른으로 키워서 잘 떠나보내자. 자녀들이 부모 품을 못 떠나고 여전히 부모한테 손 벌리고 기대하고 의존하는 그런 관계도 건강하지 않고요. 어떤 분은 부모가 자녀를 떠나보내지를 못해요. 부모가. 그래서 계속 자기 희와 영향력 안에 두고 자녀들을 경쟁시키기도 하고 비교하기도 하고 부모가 뭐 의도적으로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죠? 결국은 서로 형제들이 반목해서 형제관계를 금이 가게 하는 거. 이간질까지는 아니겠지만 생각이 짧은 부모가 이 얘기를 저 자식한테 전하고 이런 얘기를 또 저 자식한테 전해서 서로 간에 형제 간에 예를 들면 갈등이 생기고 반목하는 경우도 많이 보기 때문에요. 그런 경우 여러분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뭐 계속 댓글을 올려주시네요. 질문을 올려주시면 시간 되는 대로 여러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무엇을 유산으로 남겨줄 것인가?
무엇을 유산으로 남겨주시겠어요? 아직 뭐 내 나이 50이고 60인데 뭐 죽을 날도 뭐 얼마 안 남았는데 무엇을 유산으로 남겨준다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언젠가 내가 삶을 정리하고 세상을 떠날 때 남아있는 자식들이나 배우자가 별 분란 없이, 그죠? 다툼 없이 잘 살아가게 하려면 지금부터 그런 생각들을 정리해 두실 필요가 있어요. 제가 가정법원에 조정인으로 지금 있는데요. 조정을 하다 보면 부모님 돌아가시고 재산 때문에 막 형제들 간에 싸우고, 뭐 아버지 돌아가시고 엄마하고 자식들 간에 막 분쟁 일으키고 그런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돈을 물려주면 좋아할까요? 땅이요? 집? 주식? 뭐 물려줄 수 있으면 나쁘지는 않겠죠. 그러나 그 물려준 재산을 자식이 관리할 능력이 없을 때는 그게 오히려 불행의 씨앗이 될 수도 있습니다. 불행의 씨앗. 어떤 자식하고 정말 사이가 안 좋아서 저 자식한테 한 푼도 물려주지 마라. 근데 아직까지는 유류분 제도라는 게 있어서 아무리 부모가 한 푼도 주지 말라고 해도 자식이 소송을 걸면 주어야 할 몫의 반은 주게 돼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이제 안 만드셔야죠. 근데 정말 저는 무엇을 유산으로 남겨줄 것인가. 좋은 추억들, 아름다운 기억들. 그래서 가능하시면 가족 식사를 좀 자주 하시길 바랍니다. 요즘은 너무 바쁘죠, 다들. 아이들은 공부 때문에, 자녀들은 직장 때문에, 그죠? 아버지도 여전히 바쁘고요. 은퇴하셨지만 뭐 취미, 운동, 동호회, 그죠? 엄마는 또 엄마대로 바쁘고. 그래서 한 가족이 모여서 다 함께 식사할 수 있는 시간이 참 많이 없습니다. 가족 식사의 힘, 이런 책도 있는데요. 가족 식사를 하는 횟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자녀들의 성적도 올라가고 대인관계도 원만하고 여러 가지 면에서, 그죠? 좋다는 그런 어떤 연구 결과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매일 뭐 가족 식사를 하기는 좀 쉽지 않겠지만 가족 식사를 할 수 있는 그 횟수를 좀 늘려보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바쁘고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 일요일 저녁만큼은 함께 저녁 식사를 하기로 하자. 뭐 그래서 약속을 해놓고 정말 여의치 않은 일이 생겼을 때는 예외를 인정해 줄 수도 있잖아요. 그랬을 때 엄마만 식사하는 준비를 하지 말고 아버지도 좀 거드시고 자녀들도 숟가락 놓고 설거지도 좀 하고, 그죠? 함께 음식을 만들어가는 과정에 가족이 참여할 수 있다면 그것만큼 좋은 일이 없겠죠. 자, 나는야 광교맘이라는 분이 질문을 올려주셨네요. 맞벌이 신혼부부입니다. 신혼부부는 어떤 마인드로 자녀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을까요? 경제적으로 큰 부담과 걱정이 되네요. 물론 돈이 전부는 아니지만. 좋습니다. 신혼부부일 때 벌써 부모 되시는 준비를 하신다는 건, 그죠? 언제 며칠 나가실 건가 잘 좀 결정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언제 며칠 나갈 건가. 남편의 의견이 다를 수 있고 아내의 의견이 다를 수가 있고요. 시부모님 의견이 다를 수 있고 친정부모님의 의견이 다를 수 있는데 결정권자는 사실 부모겠죠. 부부겠죠. 그것도 출산은 여성이 하는 거니까 남자는 둘, 셋을 낳고 싶어도 아내가 난 하나밖에 못 낳겠다. 어떤 경우는 나는 안 낳겠다. 뭐 이렇게 하면 참 힘들겠죠. 그래서 그걸 잘 협의를 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지금 막 신혼부부인데 직업을 가지고 계신 분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막 직장에 들어가서 직장에도 적응을 해야 되고, 뭐 연애 기간이 좀 있었지만 결혼해서 부부로 살아보면 또 부부간에 서로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다가 아이까지 피임을 안 해서 예기치 않은, 의도치 않은 출산을 해버리면 막 엉켜서 엄청나게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언제 며칠 낳을 건가, 낳으면 대충 비용이 어떻게 들 건가, 그리고 육아를, 그죠? 신생아는 꼼짝없이 봐줘야 되는데 친정 부모님한테 부탁을 할 건지, 시부모님한테 조금 좀 부탁을 드려볼 건지, 아니면 아이 봐주는 사람을 우리가 고용을 할 수 있을런지 여러 가지 간단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계획들을 지금부터 꾸준히 끊임없이 대화를 좀 나누셨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질문은 엉뚱이라고 네임을 보내주셨네요. 자식이 직장이 없으면 언제까지 품고 있는 게 좋은가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언제까지라고 생각을 하세요? 같이 방송을 보시는 분은 어떠세요? 결혼도 안 하고 직장도 없고 계속 자녀들이 우리 집에서 먹고 잔다. 근데 자녀들을 어딘가 방이라도 한 칸 얻어서 내보낼 경제적인 형편이 안 되면 사실 데리고 있는 것이 경제적으로는 도움이 될는지는 모르겠는데 언제까지 계속. 어떤 부모님은 자식이 마흔을 넘겨도 계속 용돈도 주시고, 그건 전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뭐 직장이 없어도 아르바이트를 해서라도 생활비 일부분을 낸다든지 용돈만큼은 자기가 벌어서 쓰게 한다든지 부모님 뭐 생신이나 부모님 결혼 기념일 되면 액수의 적고 많고를 떠나서 부모님한테 인사라도 좀 하고, 그죠? 네. 그런 도리는 어떻게 좀 가르쳐야 되겠죠. 그래서 언제까지 품고 있는 게 좋은가요? 저한테 물어보신다면 전 뭐 한 30에서 40까지 그 중간에서 융통성 있게 결정을 하시라고 하고 싶은데 그건 정답은 없을 테니까 제 말씀을 잘 참고하셔서 지혜롭게 두 부부가 결정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얘기로 넘어갑니다. 가족여행. 가족이 함께 가족여행을 떠날 수 있다면 이미 그 가족은 행복한 가족입니다. 그 가족여행을 떠나서 즐겁게, 즐겁다. 다시 한 번 더 갔으면 좋겠다. 그러면 뭐 더 말할 것도 없고요. 지금 보시는 사진은 제가 한 20년 가까이 몸담았던 회사를 그만두고 다시 새롭게 뭔가를 출발하면서 딸아이가 중3일 때, 아들 녀석이 초등학교 6학년일 때 14박 15일 동안 국토 횡단 여행을 했던 사진입니다. 서울 집을 떠나서 양평, 뭐 행성, 정선, 백봉령을 지나서 동해까지 280km를 걸어서 처음에 뭐 제가 그 얘기를 꺼냈을 때 아이들이 처음부터 찬성했던 건 아니에요. 근데 그 전에 이미 저희 아이들은 한두 번씩 국토 횡단 종단을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이들한테 너희들도 이제 중3에서 고1로 초등학교 6학년에서 중학교 1학년이 되는 거고 아버지도 이제 회사를 그만두고 뭔가 새롭게 새 출발을 하는데 그런 의미에 1998년 우리 새 국토 횡단을 한번 해보자고.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기꺼이 따라 나섰죠. 아내는 막 아이들한테 나무랐어요. 아빠가 하란다고 그렇게 기꺼이 따라 나섰냐고. 그 제가 꼬드기인 건 아니고요. 딸아이와 아들 녀석은 그 전에 자기가 했던 국토 횡단에 비해서는 따뜻한 데 재워준다고 아빠가 얘기를 했으니까. 그리고 따뜻한 밥 먹여준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 전에는 막 추운데, 그죠? 교실 바닥에서 자기도 하고, 어떤 데는 공동묘지 옆에서, 그죠? 비닐 뒤집어 쓰고, 신문지 깔고 자기도 하고, 단체 배식을 하다 보니까 어떤 데는, 그죠? 반찬이 막 넉넉치 않아서 마을에 내려가서 막 국을 해오기도 그랬는데, 저보다 아빠, 엄마하고 가면 따뜻한 데서 재워주고, 따뜻한 밥 3끼는 사준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돌아보면 참 꿈 같은 여행이었습니다. 아이들은 지금 그 여행을 어떻게 기억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14박 15일 동안 국토 횡단 여행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뭐 하루 1박 2일 여행도 좋고요. 한나절 여행도 좋고요. 반나절 데이트도 좋고요. 얼마든지 자녀들한테 정말 즐거웠던 기억, 아름다운 추억을 줄 수 있다면 그게 최고의 유산 아닐까요? 아름다운 거리를 유지했으면 좋겠어요. 성인이 된, 결혼을 했든 안 했든, 그죠? 특히 결혼한 장성한 자녀들하고 이 거리, 보고 싶다고 계속 전화하고 막 일주일에 한 번씩 주말마다 부모님 찾아오게 하고, 그게 쉽지 않을걸요? 직장 생활하고 주말은 좀 쉬어야 되는데. 그리고 손자, 손녀 보고 싶다고, 손자, 손녀 바보가 돼가지고 계속 아이들 보고 싶다고 좀 데리고 오라고 그러고, 그런 것도 조금 좀 자제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름다운 거리. 그 아름다운 거리가 6m인지 1.2km인지 1000m인지 그건 정해져 있는 건 아니죠. 그래서 각자 자기의 생활 즐겁게 성인으로서 독립적인 생활을 하되 적절히 충분할 만큼 서로 교류하고 서로의 삶과 생활을, 일상을 존중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게 안 되고 지나치게 밀착된 가족, 지나치게 개입하고 간섭을 해서 오히려 더 갈등과 불화를 일으키는 그런 가족들을 많이 봅니다. 그게 한국 가족의 특징 중에 하나이기도 하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건 사실 건강하지 않은 거거든요. 믿고 버리고 기다려주자. 자식을 진심으로 믿는 거 쉽지 않습니다. 나 너 믿어. 아빠가 믿는다니까. 근데 자녀들은 아빠, 엄마가 나를 믿는다고 얘기만 할 뿐이지 진심으로 믿지 않는다는 걸 알거든요. 정말 믿고 버리고 내려놓는 거 참 쉽지 않죠. 우리 아이는 좋은 대학교 가겠지. 4년대 대학교 가겠지. 뭐 인서울 대학교 가겠지. 그래도 졸업하면 취직은 하겠지. 뭐 취직하고 나서 그리고 뭐 짝 찾아서 결혼 잘 하겠지. 결혼해서 건강한 아이 낳겠지. 그게 쉽지가 않다니까요. 그게 말썽 피우고 사고 치고, 그죠? 부모한테 대들고. 그런 거 우리가 보시잖아요. 그런 아이들이 우리 자녀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 수용하는 거 참 쉽지 않을걸요.
그리고 기다려주시는 거죠. 기다려주시는. 성급하게 막 재촉하고 압박하고, 그죠? 예. 그러지를 마시고. 예. 그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자녀에게 짐되지 말자. 예. 정말 자식을, 이제는 자녀들을 결혼시키고 두 부부가 함께 살아가야 될 세월이 20년, 30년, 40년 가까이 될지도 모르죠. 그랬을 때, 예. 부모가 최소한 자식한테 짐만 안 될 수 있어도요. 내가 대단한 재산, 그죠? 뭐 돈이나 땅 이런 거 안 물려준다고 하더라도 빚만큼은 안 물려주기, 그죠? 예. 그리고 부모가 계속 싸우고 지지고 볶고 사내 못 사내, 부모가 70을 바라보고 80을 바라보면서도 부모님 걱정 때문에 자식들이 행복한 결혼 생활하는데 지장을 준다면 그것도 사실, 그죠? 예. 바람직한 모습이 아닐 겁니다. 그래서 최소한 자식한테 대단한 것을 못 물려준다고 하더라도 자녀에게 짐되지 않는 그런 부모가 되는 것만 해도 쉽지가 않을 겁니다. 자, 질문이 하나 들어왔네요. 느티나무. 청소년 자녀를 둔 부모입니다. 자녀의 디지털 기기 사용을 제한하는 것이 오히려 반발심만 크게 일으킬 수도 있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참 쉽지가 않네요. 예. 어떤 부모는요, 중학교 졸업할 때까지 핸드폰을 안 사주는 부모님 보셨어요. 쉽지 않죠. 초등학생만 돼도 갖다 안기잖아요. 3살, 4살, 2살, 3살 막 칭얼대고 막 조르고 막 떼쓰고 하는 아이들 잠시 조용하게 하기 위해서 그냥 막 동영상 틀어주고 TV 틀어주고. 야, 이건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이 사회 분위기가 온통, 그죠? 핸드폰 없이는 못 사는 세상이 되어버려서. 그런데 아이들이 그런 별로 이롭지 않은 어떤 그런 영상물, 콘텐츠에 접촉할 수 있는 기회가 너무나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정말 버티고 버틸 수 있을 때까지 끝까지 좀 버티시기를 전 권장합니다. 그러나 정말 다른 아이 친구들이 다 뭐 핸드폰 사용하고 하는데 우리 아이만 그렇게 했을 때 또 유독 따돌림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어떻게 배려를 할 건가? 그건 또래 뭐 부모님이나, 그죠? 또래 또 뭐 형제들하고 선생님하고 상담을 잘 하셔서 조율을 하시되 아무튼 끝까지 버틸 수 있을 때까지. 예. 근데 단 한 가지, 부모가 아이들한테, 나한테 핸드폰을 안 사준다는 이유만으로 대들고 버릇없이 굴고, 그죠? 정말 자녀로서 해야 할 도리 무시하고 그렇다면 그건 따끔하게 혼내셔야죠. 생각만큼 참 쉽지가 않을 겁니다. 이 짧은 질문 받고 제가 짧은 대답으로 하기에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고 쉽지가 않은 문제인데요. 한마디로 요점을 정리해서 말씀드리지만 끝까지 버티실 때까지 늦게 주실 수 있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아이들한테는 못 보게 하면서 부모는 계속해서 핸드폰 보고, 그죠? 그걸로 뭐 동영상 보고 그러면 아이들한테 자극이 되는 거죠. 아이들 보는 데서는 부모가 하고 싶어도 자제하는 거. 부모도 거의 중독이라 할 만큼 계속 그게 빠져 있으면서 아이들한테 하지 말라고 하면 그건 모순이죠. 아니면 뭐 사용 일지를 한번 좀 적어본다든지. 아이들은 잠깐 30분 했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체크를 해보면 3시간, 4시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하고 합의할 수 있으면 좋겠죠. 물론 합의를 하려면 어느 정도 연령이 따라야 되겠지만 약속을 하시고 그래서 어겼을 때 벌칙을 어떻게 할 건가지 자녀하고 합의할 수 있다면 더욱 좋고요. 반드시 부모가 통일된 한 팀이 되셔서 하셔야 됩니다. 자녀들한테 질질 끌려다니는 부모가 있어요. 참 안타깝죠. 자녀가 뭐 몇 학년인가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두 부모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경제력, 교육 수준, 그죠? 경험, 지식, 정보력 다 합치면 자녀들한테 질질 끌려다닐 리가 없는 거죠. 가끔 자녀들이요, 부모들의 죄책감이나 불안 심리를 악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영악한 구석이 있어서. 나 확 집 나가버릴 거야. 나 핸드폰 안 사주면, 나 그냥 확 죽어버릴까? 그런 말에 흔들리시면 안 돼요. 예. 너가 집 나가는 걸 엄마 아빠는 원치 않지만 정말 네가 집을 나가겠다면 우리가 어떻게 말릴 수 있겠니? 집 나가는 건 네 마음대로 나가는 거지만 들어오는 건 네 마음대로 못 나갈걸? 바로 비밀번호 바꾸고 네 방 엄마가 쓸 거야. 제가 지금 드리는 얘기는 제 아들 녀석이 고등학생일 때 얘기입니다. 한 번쯤은 나가고 싶은 그런 충동이 있을 때 그게 엄마가 휘둘리거나 부모가 질질 끌려다니는 그런 운은 범하시지 않도록. 무엇을 유산으로 남겨줄 것인가 부부가 잘 합의를 하셔서 정말, 그죠? 자녀들한테 부모가 돌아가시고 나서 엄마 아빠 진짜 보고 싶다. 참 우리 엄마 아빠만큼만 내가 살았으면 닮고 싶다. 참 그립다.
예. 그런 생각의 씨앗만 심어줄 수 있으면 최고의 유산 아닐까요? 자녀 입장에서 보면 어떤 의미로 보면 대단히 많은 것을 가진 부모, 엄청나게 유명한 부모, 높은 지위에 올라있는 그런 부모보다도 정말 주고 싶어도 물려주고 싶어도 한 푼도 없어요. 가진 게 없어. 열심히 누구보다도 성실하게, 그러나 정말 화목하게, 착하게 사는 부모 밑에서 자란 자녀, 그게 최고의 성장 환경이 아닐까.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즐거웠던 기억, 아름다운 추억, 그리고 부모님 돌아가셨을 때 정말 부모님 보고 싶다, 그립다, 정말 우리 엄마, 우리 아빠만큼만 내가 닮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의 씨앗을 물려줄 수 있다면 최고의 유산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오늘 짧은 시간에 다 질문에 답해드리지 못하는 건 저희 가정경영연구소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질문을 남겨주시면 제가 성의껏 대답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곧 추석입니다. 예. 추석 때 가족이 만나기만 하면 다 즐거운 거 아니죠. 그죠? 추석 때 다 모였을 때 반갑게 그리고 즐겁게 헤어져서 다시 만날 날을 기약할 수 있다면 그건 이미 행복한 가족입니다. 올 추석 정말 즐겁게 행복하게 잘 보내시고요. 자식 농사에서도 대풍년 되시는 성공적인 자식 농사 잘 마치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